여성, 아동과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범죄, 그리고 서민 다중에 대한 범죄 역시 우선적인 법 집행 대상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올해 뉴스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4월 보궐선거 전후로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에 등장할지가 큰 변수일 텐데요. 최근에는 김영석 명예교수를 만난 것 외에는 이렇다 할 행보가 없었던 윤석열 전 총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부터 먼저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 언론 보도 전화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요. 윤 전 총장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대한민국 제1, 2도시에서 막대한 국민 세금을 들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선거 과정에서 2차 가해까지 계속되고 있다. 현 여권이 잘못을 바로잡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선거 관련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방식이든지 윤석열 총장이 이번 보선과 관련한 입장을 아마 낼 것 같다라는 전망들을 해드렸었는데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입장을 표명한 것은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오늘 입장을 표명한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고 처음으로 정책 성향과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시한 저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번 선거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 때문에 벌어진 선거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옹호하는 이야기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2차 가해 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또 피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할 정도로 2차 가해 문제가 굉장히 선거의 쟁점이 됐었죠.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고 나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선거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즉 이번 선거의 의미를 규정하고 이번 선거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명확히 한 것은 결국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이야기고 결국 이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미는 앞으로 어떤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저는 첫 번째 행보 아닌가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의미가 크다고 위원정 의원님 보시는군요. 이 메시지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민들께서 그동안 모든 과정을 참고 지켜보셨다. 시민들의 투표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반개가 출발점이 될 것이다. 투표하면 바뀐다. 장혜철 평론가님. 이 말은 사실 이것도 원론적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적 의미를 따지면 오세훈 후보를 간접적으로 지지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는 없는 겁니까? 사실상 오세훈 후보의 실명만 언급하지 않았지 민주당을 강하게 공격하면서 간접 지원을 했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소위 윤석열 효과의 낙수 효과를 가장 많이 본 정치인이 지금으로선 오세훈 후보입니다. LH 사태의 영향도 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 그리고 대권 지지율 급부상으로 보수층의 여론이 결집하게 되면서 그 당시만 해도 안철수 후보 우세였던 여론이 국민의힘으로도 충분히 되겠다. 제1야당 중심으로 결집해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 전환이 이어지면서 단일화 승부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장에서 다시 한번 간접 지원을 한 셈이고요. 상식과 정의를 되찾아야 된다. 반격의 출발점이 됐다는 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다는 뜻이죠. 지금 상식과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되찾아야 된다는 자연스러운 논리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현 상태를 상식도 없고 정의도 없는 상태라고 진단을 확실하게 내린 겁니다. 이 말에서부터 자신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은 이제 아니다. 나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상식과 정의 그리고 공정이라는 이 국가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활동을 하겠다면서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선긋기에 나선 첫 번째 메시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구자영 차장도 두 분 말씀처럼 오세훈 지지하겠다 이 말만 없었을 뿐이지 그런 뉘앙스의 말을 윤 전 총장이 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단어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반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걸 반대되는 것으로 그 행동을 취해서 바꾸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실제로 후보 이름이나 아니면 정당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반격 그리고 투표를 하면 바뀐다 이 메시지는 박원순 시장에서 다른 정당 후보로 바꾸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뭐 간접적인 어떤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세 분 다 거의 뭐 사실상 보수 야당 쪽의 지지 의사를 윤 전 총장이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근데 조상호 부대변인님, 예. 사실 윤 전 총장의 메시지는 그동안은 더 원론적이었잖아요. 오늘의 메시지와 다르게 부패 완파를 비판하면서 LH 사태에 대해서 망국의 범죄다,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메시지는 이 지난 7일 언론 인터뷰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셈이 됐습니다. 네, 뭐 일단은 선거 그러니까 이게 뭐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아까 그 메시지는 정부 여당에 대해서 심판해달라 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메시지를 본인이 낸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해석은 이제 이런 그 선거 관련 메시지를 냈으니까 아무래도 이번 선거에서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미 그 상당 부분 지지율에서 차이가 있는 것에 드러나서 어떤 메시지를 편성한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뭐 이런 메시지 자체가 이 선거 판도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본인이 가장 안전할 때 가장 안전한 메시지를 낸 것이고 그런 점에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나름 굉장히 영리하게 메시지를 내고 있다. 뭐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예. 본인이 지금은 뭐 누구 말에 따르면 광야에 나와야 한다. 시작도 안 했다.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본인이 지지하거나 본인이 함께 손을 들어줬던 후보들이 본격적으로 정치의 전면에 섰을 때 그 사람들의 공은 물론이고 과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얼마나 많이 국민들로부터 단단하게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평가를 받느냐 그게 이제 향후 정치인 윤석열의 어떤 지지율 그리고 그 이후에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상호 부대변인 말씀은 지금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이 오세훈 후보에게 꽤 유리한 흐름이기 때문에 적당할 때 메시지를 낸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총장 같은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미 여권에 대항하는 어떤 그 자세를 그 스탠스를 취하면서 그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는 여권의 반대쪽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야권의 어떤 입지와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메시지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왜 열리게 됐는지 문제를 지적한 윤석열 전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취재진이 박영선 후보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어떤 답이 나왔는지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그게 생방송으로 나와서 인터뷰를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 인터뷰의 그 진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위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는 박영선 후보의 얘기인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앞서 조상호 부대변인님은 이게 뭐 이렇게 선거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메시지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중도층에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이미 이제 선거 판세가 여론조사상으로는 상당히 이제 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상황인데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숟가락 하나 놓는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지막 활용점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정치인의 메시지라는 게 어떤 식이든지 그 메시지가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그 선거의 어떤 성과에 대한 영향이 자기한테도 옵니다. 왜 이 지점에 냈을까라는 걸 이제 고민을 해보면 결국 이제 어떤 방식이 있는지 최근에 아마 윤석열 총장이 만난 분들을 따져보면 김영석 교수를 만났죠. 예. 이종찬 전 국정원장을 만났어요. 이종찬 전 국정원장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부터 정치를 50 때부터 정치를 시작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 선거를 정만적으로 지휘했던 분입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 전략 면에서는 경험을 해봤던 분이거든요. 이제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온 메시지로 저는 보여지는데 결국 윤 총장이 저 메시지에 응축된 단어가 뭐냐면 반격의 출발점. 저는 거기에 포커싱을 하고 싶어요. 결국은 메시지가 간단하죠. 그리고 누가 봐도 명확히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결국 이 선거에 내가 개입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개입해서 만약에 성과를 낼 경우에 그 승리의 어떤 지분도
나눠 갖는다라는 이제 정책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본인도 적지 않은 지분이 있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앞으로 정계에 나갔을 때 그 자산이 기초가 돼서 결국은 그 당선된 후보들과 함께 뭔가 할 수 있다.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윤 총장이 이번에 이제 이 선거 이후에 특히 야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한다면 오세훈 그다음에 박형준 후보와 함께 뭔가 연대를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엿보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아주 조금씩이지만 정치권의 발을 디디고 있으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앞다퉈서 윤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좋은 야권의 후보라고 제가 보고 같이 가자.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가자. 이제 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힘의 결합을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구장차장. 네. 또 추가로 덧붙일 인터뷰 내용도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 보면 야권 후보의 선거운동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 있냐라고 물었더니 특별한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 본격적인 정치 참여를 준비하느냐. 공직에 있는 동안 제약이만 하지 못했던 생각이나 공부를 차분히 하고 있다. 조용히 책을 읽으며 집에서 지낸다. 앞서 그 메시지 있잖아요. 선거 네. 앞두고. 그 메시지가 어쨌든 만약에 간접 지원이라면 물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이런 대화를 했지만 4월 7일 전에 정말 윤 전 총장이 오세훈 후보를 직접 지원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 승리가 확실하다라면 윤 전 총장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상당히 선거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등장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워낙 이제 그거에 따른 어떤 책임 또는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윤 전 총장이 지금까지 나타나는 어떤 메시지나 행보를 보면 상당히 좀 전략적인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3월 4일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것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방지법을 피해서 대선 1년 5일 전에 사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잊을만 하면 김영석 교수와 만났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요. 또 자기 이 친구와 만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종찬 전 원장과 만났다는 얘기도 나오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이 본격적인 재보선이 시작되는 오늘에는 전화 인터뷰였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면 가장 좋은 시점을 택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흘려보내고 있다. 또 본인의 어떤 행보와 누구를 만났는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 말 그대로 본격적이진 않지만 대선 행보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을 낳을 만큼 상당히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동을 걸었기 때문에 정치 입문에 네. 그러니까 보궐선거 전 4월 7일 전에도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승리가 확실하다라면 예. 그 승리를 확실하게 하는데 이 쐐기를 받기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기여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박빙으로 치러졌을 때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울 때는 상당히 좀 신중한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저는 장혜차 평론가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조용히 책을 읽으며 집에서 지낸다라는 게 윤 전 총장 관련 인터뷰인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국가 경제를 가장 잘 이끌 것 같은 차기 대선 후보에는 윤 전 총장이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거의 한번 3배 정도의 국민들의 선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의 정말 약점은 경제인가? 이 부분을 좀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대선 주자로서 지금 받고 있는 선호도보다 이 경제와 관련된 부분의 어떤 이 국민들의 인식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만 오차범위 아니지만 윤 전 총장 뒤에 서 있는 인물들, 이낙연 전 대표, 국무총리를 역임했었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기업 CEO 출신입니다.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무를 맡았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이 경제 잘 이끌 것 같다는 여기에 지수에서 마셔도 근소하게 포인트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전 이게 오히려 대단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아직 본인과 함께할 경제 전문가,
뜻을 같이 할 러닝메이트 성격의 경제 전문가를 영입하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 기대감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사실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이걸 약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호감의 지대 위에 서 있다고 분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의 시대 정신, 역시나 경제적인 부분도 국민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지금 많은 국민들은 기득권의 내로남불이나 위선, 편법을 싹 쓸어달라. 공정한 세상을 보고 싶다. 이런 시대 정신이 어느 정도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윤 전 총장이 직접 경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검증된 전문가를 러닝메이트로 영입한다면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크게 대선에서의 약점으로 부각될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혜석 평론가님은 뭐 그렇게 보시는군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윤 전 총장의 약점이 뭐 경제 아니냐라는 수치가 좀 나왔는데 윤 전 총장 그런데 2년 전 본인의 취임사에서는 무려 5번이나 경제를 언급했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의 본질을 지키는데 법집행 역량을 더 집중시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풍요와 희망을 선사해야 할 시장기구가 경제적 강자의 농단에 의해 건강과 활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 체제의 본질입니다. 본인 취임사에서도 물론 뭐 취임사에서 언급을 많이 했다고 경제 내공이 뛰어나다 이렇게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제에 대한 관심이 꽤 많았고 여권 관계자는 시장을 보는 관점에서 현 정부의 주류와 이질적을 사고를 하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이다. 2년 전에는 뭐 이런 분석까지 나왔는데 정말 경제 문외한인지 그래서 본인이 이 경제 분야를 좀 갈고 닦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현정 의원님은 어느 정도 취재가 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 전 총장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경제와 외교 문제 정도일 겁니다. 특히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윤 전 총장은 검사 생활을 했다고 뭐 여러 특수를 했다고 하지만 주로 전공이 뭐냐면 주로 금융범죄, 또 증권 펀드 범죄입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지난번 옵티머스 라인 펀드 사건 수사할 때 또 조국 장관에 대한 사모펀드 수사할 때 윤 전 총장이 사실 수사를 거의 뭐 지휘하다시피 한 거거든요. 윤 전 총장이 그 중수부나 대검 중수부라는 이런 데 있으면서 주로 했던 범죄들이 보면 대부분 이런 금융 관련된 범죄를 많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윤 전 총장 아버지가 윤기준 교수가 경제학 교수거든요. 주로 통계학을 전공하셨고 특히 또 그 아버지가 윤 전 총장한테 준 그 책 선물이 뭐냐면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라는 이 책이에요. 이게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제 그런 것들을 담은 책인데 윤 전 총장이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책을 들고 있어요. 그만큼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본인도 사실은 아버지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경제 쪽으로 좀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되는 걸 상당히 꿈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어떤 그런 교육도 있었고 본인이 또 검사가 돼서도 실제로 경제 분야에 대한 수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거시경제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금융범죄나 증권 등등에 있어서만큼은 상당히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주로 칩과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분야가 각종 리포트나 뭐 등등을 이제 많이 읽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경제 문제, 주로 이제 거시경제 문제겠죠. 두 번째는 이제 외교 관계일 겁니다. 즉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앞으로 아마 윤 전 총장이 정치권에 등장하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을 게 바로 이 두 가지거든요. 즉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북핵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 문제에 대한 그리고 여당에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이 두 가지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이제 대권 후보로 평가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본인이 책을 읽고 있고 축적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어떤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상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말 여당 일부 의원의 말처럼 윤 전 총장이 아무리 지금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경제 분야, 외교 분야 토론을 하면 1시간도 안 돼서 내공이 다 드러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뭐 그 수사적인 표현도 들어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국정 운영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것과 경험해본 것의 차이는 좀 클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취임사 때 뭐 경제를 굉장히 많이 언급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시점이 그때 당시에 그 삼성그룹을 비롯한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두 가지 축이 있잖아요. 하나는 국정농단, 또 하나는 정경유착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그 반칙 행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대대적으로 벌어질 때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 경제 문제에 대한 반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국민들은 사실은 이게 일순간에 어떤 시원함은 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경제 현장에서의 반칙 행위들을 엄벌하는 조치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먹거리를 어떻게 책임져 줄 것인가, 국가가. 그 다음에 나의 지금 삶의 어떤 고단함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정치 지도자가 갖고 있는 경제에 관한 뭐 희망, 꿈, 비전,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그런 국민들의 질문이나 요구, 그런 걸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게 이제 향후 정치인 윤석열이 그 스스로 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 전 총장 뭐 경제 문제까지 지금 많이 약점이 아니냐 화두가 될 정도로 윤 전 총장이 일거수일투족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난 한 주 전에 윤 전 총장이 백한사회 철학자 김영석 명예교수를 만났다라는 보도 저희가 뉴스타편에서 전해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아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구자영 차장. 네. 사진도 좀 앞서 지나갔듯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윤 전 총장의 아버지가 나섰고 패가 안 되면 우리 아이가 한번 찾아뵈려 한다. 윤 전 총장에게 할 얘기가 있으니 당장 오늘 오후에 보자고 해서 당일 만남이 좀 적극, 극적으로 좀 성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전에 있었던 그 만남이 열흘 뒤에도 이렇게 화제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전 총장의 이 거취, 행보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의 징표가 될 것 같은데요. 당시에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의아했었는데 이제 그 뒷얘기가 좀 공개가 된 겁니다. 이 매개 역할을 하신 분은 윤 전 총장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고요. 이 윤기중 교수와 이 김영석 교수는 이 연세대 교수라는 공통점이 있고 약 20년간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배에게 이 아들이 이제 이런 정치권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뭐 패가 안 되면 한번 찾아뵈려고 한다라고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이 김영석 교수께서 할 얘기가 있으니까 당장 오늘 그 오후에 보자라고 해서 이제 만남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사된 것까지도 그렇지만 성사된 이후에 이제 책을 전달하고 또 이렇게 함께 기념 촬영한 것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이 사진을 찍자라고 얘기한 것도 윤 전 총장이 함께 찍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제 김영석 교수가 뭐 집이 가까우면 자주 볼 텐데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만난 김에 이 사진이라도 하나 찍자라고 해서 이 찍은 모습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두 분 다 이렇게 눈을 감고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굉장히 좀 인간적인 모습이 저 사진에 담겨있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촬영도 제안한 게 김영석 명예교수 쪽이었군요. 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사진 촬영 얘기, 오늘 선거 메시지 얘기, 윤 전 총장 이슈 꽤 뜨겁습니다. 이 얘기는 짚어볼게요. 왜냐하면 제 옆에 윤 전 총장의 가장 최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의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5일 동안 진행됐건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에서 누굴 지지하냐? 윤 전 총장 34.4%, 이재명 지사 21.4%, 이낙연 전 대표 11.9%입니다. 10% 이상 3명, 윤 전 총장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재명 지사를 앞서고 있는데요. 근데 장혜철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건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여론조사 내막을 보니까 오마이뉴스가 의뢰해서 추세를 좀 봤는데 윤 전 총장의 충청 지지율이 2월에 비해서 3월 셋째 주에는 거의 3배 가까이 폭등했는데 이거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한 달 사이에 지지율이 3배가 오른다는 것은 더군다나 뭐 1%에서 3%로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3배도 아니고요. 12%에서 35.9%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3배가 오른다는 건 여론조사 기관에서 바라볼 때도 상당히 이례적인 수치입니다. 그만큼 충청 지역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뜻인데, 충청은 알다시피 우리 선거에서 참 오랜 기간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습니다. 보수의 어떤 후보가 나오게 되면 이념적으로는 보수, 지역적으로는 영남을 기반으로 하기 마련이고, 반대로 진보에서는 이념적으로는 진보, 지역적으로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념적으로는 중도와 무당층에서 상당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는 충청에서 강세를 보인다는 게, 여기에 만약
튼튼한 어떤 보수 유권자와 영남 지역층 유권자가 결합하게 됐을 때는 대선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정치공학적 분석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충청 대망론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거슬러 올라가자면 과거에 김종필, 삼김 시대의 김종필 총재 때부터요, 최근에는 안희정 전 지사도 그 주인공이 될 뻔했었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충청 지역에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공통점이 있는데 모두 보수 인사거나 모두 진보 인사가 아니에요. 상당히 그 정치적인 어떤 이념의 색채가 상대적으로 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다시 한번 충청 지역에 기대를 받게 된다면, 충청 지역 안에서 설령 진보나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충청 대망론에 대한 그 어떤 욕구라 할까요? 그 꿈이 충청의 대통령을 한번 만들고 싶다는 그 욕구가 더 크기 때문에 충청권 내부에 있는 민주당 표심도 상당 부분 윤석열 전 총장이 흡수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캐스팅 보트인 충청 표심을 흔들게 되면 대권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8분 응선을 넘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장혜철 평론가님 말씀 중에 안희정 전 지사가 뭐 진보 쪽과 좀 다르다는 건 진보 내에서도 중도 이미지다 뭐 이런 말씀. 그렇죠. 아주 강한 이제 굉장히 왼쪽으로 가 있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이념적 색채에서 비교적 중도 성향이 강한 분들이 유독 공교롭게도 충청 대망론의 기대주로 거론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정리를 좀 해볼게요. 물론 아버지 고향이고 본인 고향도 아니고 1년 남았으니까 뭐 3배 급등한 거에 대해서 엄청난 의미부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에는 충청 대망론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과는 좀 다를 것이다. 이거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선거가 보면, 그러니까 주로 지역 간의 어떤 문제, 세대 간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보면 주로 이제 정권이 호남과 영남 쪽에서 이제 대통령이 많이 탄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청이 항상 이제 이 대망론을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없어요. 제가 그동안 이렇게 쭉 취재를 해보면 충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리 소문 없이 응징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김종필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충청에 방문해서 그때 충청 핫바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이야기를 딱 한 번 꺼냈습니다. 딱 한 번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뭐 엄청난 그 충청표 결집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소리 소문 없이 강한데, 사실 지금 인구학적으로도 보면요, 호남 인구보다 충청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종시가 충청에 있기 때문에 충청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의 중심이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도 굉장히 강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뭔가 충청 같은 경우도 우리 쪽 대통령이 나올 때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역적 열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나 이런 안희정 전 지사나 이런 거 상당히 열등했었는데, 예. 아마 이번에는 결국 이제 아버지 고향인 이제 공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첫 번째 선거 메시지와 충청권 지지율 급등 얘기 차례로 살펴봤습니다.